이번 한 주 동안은 상당히 우리 증시 흐름 좋았습니다. 웃는 날들이 다소 좀 이어졌었던 것 같은데요. 다음 주는 어떨까요? 특히나 이번 주말부터 중국에서는 또 전인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겠죠. 내일장 미리 보기 신한금융투자의 김영환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이 이어졌으면 싶은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게 많더라고요. 먼저 국내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. 국내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다음 주 10일에 금통위 정책회의가 열리고요. 일단 기준금리는 이번에는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3월 중에 ECB 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해서 일본 BOJ 그리고 FOMC까지 통화정책회의가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이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.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원화 약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. 일단 1230원대에서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하락한다는 거는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거거든요. 지금 그래서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레벨은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럼 두 가지네요. 다음 주에 금통위, 여기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해 주셨고, 원화 약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세요? 좀 더 원달러 환율 아래쪽으로 방향성 열어두시는 건가요? 네,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 나오면서부터는 달러 강세는 좀 진정이 될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원화 약세도 좀 진정되고 강세 쪽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국내 변수 얘기하면서도 살짝 나왔던 글로벌 변수 체크하겠습니다.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. 정리를 해주시죠. 일단 오늘 밤에 미국 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. 지금 컨센서스는 19만 명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중요한 상황인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좀 시장에는 그냥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문제는 예상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겠죠.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지금은 오히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경우가 좋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결국 이번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결국 FOMC에서 좀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,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점을 많이 미룰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걸 지지하는 결과는 2월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올수록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다음 주 10일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건데 이 통화정책회의들을 대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열리는 거고요. 그리고 통화정책 공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주식시장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극추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 강도가 그냥 단순한 금리 20bp 인하 정도만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3일부터 중국 정협 시작됐고 이번 주말부터 전인대와 개막을 하고요. 폐막일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통상 10에서 12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13차 5개년 기획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발표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좀 주목되는 이슈들은 민국 구조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뭐 그 노령화라던가 아니면 뭐 신생아에 대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제조업 2025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업종에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? 전략 주시죠. 일단 주식시장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저희는 한 2,000선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. 저희는 먼저 기대감을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과거에 ECB가 은행권 대출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꼭 유동성 확대 정책을 폈었거든요. 지금이 감소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대출 감소가 우려될 수 있는 정도로 플러스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
유동성 정책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양회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과거에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양회 종료 이후의 주가 지수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에 한 4% 정도 코스피가 올랐었거든요. 그리고 이걸 주도한 업종들이 다 중국 관련 소비재 업종이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투심이 나빠져 있는 업종들이 조금 돌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좀 눈에 띄게 들은 부분이 중국 소비에 관련 섹터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조정 양상 나타내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밥솥 관련주, 유아용품 관련주 이쪽으로도 양회가 끝날 때쯤 혹은 다음 주쯤에는 한 차례 좀 매기가 돌 것이다 이런 판단 가지고 계신 건가요? 예, 뭐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주도주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겠지만은 일단 투심이 너무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조금 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 민감주나 혹은 대형 산업 소재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주도주는 여전히 그쪽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은 이번 통화 정책들이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을 유예를 하면은 달러 강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게 보면은 한국 원화도 지금 상당히 약한 상태였고요. 신흥국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다 쩔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결국 유가 반등, 신흥국 통화 반등에 민감한 업종들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보면 소재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, 다만 투심이 많이 나빠져 있는 업종들도 약간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지금 다음 주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집중 골든타임 1부였습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동시호가 구간 짚어드리겠습니다.